자신의 작품을 보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글쎄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가상치도 않은 이야기 같아요. 미술 작품을 보고 치유를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라고들 말합니다. 돈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항아리나 해바라기 이미지를 사라고 합니다. 길을 받으라고 달마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즘요, 돈 버는 그림이라는 광고가 뜹니다. 돈 버는 그림 정말 있죠? 파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법니다. 그렇죠? 팔리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88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인님과 해외 동포 만평인님께 인사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이 미술만평의 자양분임을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이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술활동을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치유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미술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이 과정을 보면요, 미술품을 감상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치료에 더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의 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행위가 도움이 되었던 거죠. 대중가요를 듣고 힘을 얻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해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곡과 가사에 대한 감흥이 개인이 처한 상황을 위로하는 그런 과정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로의 것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치유의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 위로의 상황입니다. 치유와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보고 치유가 가능할까요? 예술 작품은 부적이 아닙니다. 해가 바뀐 정초에 다산이나 액마기를 위한 민화와도 다릅니다. 그 설명이 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 또한요. 조선시대의 민화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보다는 기술적 재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미술 작품에 있어서 종교적 도상이나 그림 모양의 의미가 정해진 미술품들은 예술 작품과 다소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술 작품은 특정의 조직이나 정해진 대상을 위한 그림으로서는 현대 미술과는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사회주의 미술이 그러했고요. 종교미술 또한 그러합니다. 선전성동을 위한 특수 목적의 민중미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술품을 보고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스탕달 신드롬과 비슷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상을 통한 정신의 치유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죠. 이러한 감동은요, 치유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생각의 변화를 뜻합니다. 생각은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전거 손잡이와 안장을 항소머리로 만든 피카소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발칙한 생각을, 이런 다른 생각을, 이런 의미가 부여되면서 감동이 시작됩니다. 그림을 보고 예쁘다, 즐겁다, 좋다, 아름답다 등의 감정은 자신의 감상자의 경험치에서 오는 만족감 혹은 자신이 하지 못한 기술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요,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불황과 흥행이 반복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미술 작품에 대한 구분점이 없다라는 거죠.
예술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만 이게 대중문화 속에 속해 있는 문화적 요소와 부적 역할이 있는 미술품,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미술품, 문화와는 별개의 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의적 미술품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미술품 감상에 치유가 없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술품을 보고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하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한 미술품과 창의적 미술품에 대한 구분을 선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모두가 화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술협회에 가입한다고 다 화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기본 소양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예술가의 사회활동입니다. 화가로서 이름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작품이 처한 부분이나 개념을 선명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적을 그리면서 창의적 활동이라고 우겨서는 곤란합니다. 대중문화에 속해 있는 이미지를 제작하면서 창의적 활동이라고 오인되어서도 안 됩니다. 대중스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이는 무지하게 많지만 스타가 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노래하는 가수와 작사, 작곡가 그리고 소속 회사의 다양한 활동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들 합니다. 자기 노래가 히트 칠 때까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죠. 문화활동으로서 화가의 작품 이미지가 대중의 미술시장에 함께하는 것과 창의적 사고방식을 포함한 예술가의 세계관이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무조건적으로 제작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태동이 현재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작년, 재작년의 어떤 이 흥행은 좀 불합리한, 좀 불특정한 돌연변이적 역할이었죠. 사실은요.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대중 속에 속해 있는 이미지,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이미지, 대중문화와 별개로 활동하고 있는 창의적 활동, 이 세 가지가 각기의 역할이 주어질 때, 역할의 선명도가 나올 때 우리 미술시장은 다시 한번 진보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